한국의 1인당 명목 국내 총생산이 6년 뒤면 일본을 추월할 것이라는 전망이 일본 싱크탱크에서 나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1인당 GDP는 국민의 평균적인 생활 수준을 보여주는 주요 지표 중 하나인데요. 16일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이 신문 계열의 싱크탱크 일본 경제연구센터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시아 경제 중기 예측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센터는 보고서에서 일본의 1인당 GDP는 오는 2027년 한국의 2028년 대만의 추월을 허용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한국과 대만의 1인당 GDP가 각각 연 6%, 연 8.4% 성장하는 데 반해 일본 성장률은 2%에 그쳐 6-7년 뒤 4만 5천 달러 수준에서 따라잡힐 것이라는 예측이었죠. 지난해 기준 일본의 1인당 GDP는 39,890달러, 즉 약 4,740만 원으로 한국보다 25%, 대만보다 42% 높은 수준이었는데요. 1986년 일본 1인당 GDP가 한국의 6.2배, 대만의 4.4배에 달했던 것을 고려했을 때 차이가 크게 줄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센터는 일본 1인당 GDP는 2007년 싱가포르, 2014년 홍콩에 따라잡혔다며 이런 지표는 일본 경제의 정체 상태를 보여준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에서 이 같은 역전 현상의 배경으로 노동의 생산성 상승률 차이를 꼽았는데요. 2020에서 2030년에 한국과 대만은 노동 생산성이 성장하며 1인당 GDP를 4%포인트 넘게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지만 일본은 2%포인트도 높이지 못한다고 전망했습니다. 노동 생산성이 낮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로는 일본 사회의 디지털화 실패가 꼽혔는데요. 행정 절차 등의 디지털화에 성공한 한국, 대만과 달리 일본은 여전히 도장 사인 등의 아날로그 절차가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아날로그 행정의 허점을 파고든 충격적인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일본 정부가 국내 총생산, 즉 GDP를 산출하는 기초자료 중 하나를 아베 정권 당시인 8년 전부터 조작해온 것인데요. 건설 수주 실적을 이중으로 계산해 결과적으로 실적을 부풀리는 꼼수를 쓴 것으로 밝혀져 전 세계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일본 정부 자료에 대한 신뢰가 근본부터 흔들리게 됐습니다. 15일 아사히 신문은 일본 국토교통성의 건설공사 수주 동태 통계가 지난 8년간 이중 계상이 이뤄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중 계상은 가령 A사가 6에서 8월 3개월치 수주 실적을 보고하면 해당 실적을 8월 한 달간 실적으로 몰아서 잡은 뒤 6에서 7월은 실적 제로가 아닌 같은 달 실적을 제출한 다른 업체들의 평균치로 설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건설업체가 제출 기한을 넘겨 수개월치 건설공사 수주 실적을 광역지자체에 제출할 때 이런 식의 이중 계상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번 조작에 정부가 조직적으로 관여했다는 사실인데요. 국토교통성은 매년 봄 열리는 도도부연 통계 담당자 대상 설명회에서 이미지가 그려진 그림까지 배포하며 조작 순서를 지시했다고 합니다. 국토교통성의 지시로 광역지자체가 행한 이런 방식의 이중 계상은 2013년부터 올해 3월까지 연간 1만 건 정도가 이뤄졌습니다. 정부 주도하에 건설공사 수주 실적이 부풀려진 것이죠. 지난해 일본의 건설공사 수주 실적은 약 80조 엔, 즉 약 834조 원 규모로 GDP의 10%를 넘게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조작으로 GDP 산출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국토교통성의 담당자 역시도 이론상으로 GDP가 올라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기도 했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대규모 통계 조작이 가능했을까요? 바로 일본의 아날로그 행정 때문이었습니다. 아사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 지방정부 통계 담당자는 통계 조작에 연필과 지우개를 사용했다고 토로했는데요. 건설업체가 직접 적어준 수주 기록을 지우개로 지우고 연필로 다시 썼다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의 열악한 디지털 업무 환경을 여실히 알 수 있는 대목이었죠. 이런 통계 조작에 대해 회계검사원은 이미 지난 9월 정부 통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지만 일본 정부는 지난해 1월분부터 수치를 수정하면서도 이런 문제를 여론에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자 그제서야 사이토 데스오 국토교통상은 이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매우 유감이며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도 중의원 예산위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죠. 하지만 그러면서도 기시다 총리는 2020년 1월 이후 수치가 개선됐다며 2020년과 2021년 회계연도 GDP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마도 GDP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이긴 하지만 설령 이번 통계 조작 사건으로 GDP 데이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더라도 세계 3위 경제 대국 지표의 신뢰성이 낮아지게 되었는데요.
사카이 사이스케 미즈오 리서치 테크놀로지스 경제 분석가는 가장 큰 문제는 GDP에 미치는 영향이 아니라 공식 통계 지표의 신뢰성 훼손이라며, 이런 문제가 정부 부처 전반에 걸쳐 발생할 수 있다는 의심이 든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이러한 통계 조작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번 건설 통계 조작 문제가 터지기 전에도 일본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기간 통계의 절반에 가까운 23가지 통계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견된 적이 있었죠. 일본 정부는 처음에는 22가지 통계에서 부정조사가 있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지만, 발표 직후에 소매물가 통계에서도 부정이 발견되었는데요. 이러한 부정 통계의 공통점은 전수조사가 아닌 샘플링에 의존하고 있어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숫자를 조작할 수 있다는 점이었죠. 심지어 아베노믹스가 시작된 이후에는 GDP마저도 계산 방법이 이유 없이 바뀌면서 일본의 연간 생산량이 갑자기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담당하는 일본 내각부는 실물 경제가 이전과 비교하여 특별히 나아진 것이 없는데도 GDP 계산 방법만 아베 정부 입맛에 맞게 수정하여 2015년 명목 GDP를 31조 6천억 엔이나 상승시켰죠. 그리고 이를 자세히 알 리 없는 국민들에게는 아베 집권 이후 일본 경기가 급격히 회복되고 있고, 2020년쯤이면 현 정부가 목표로 하는 명목 GDP 600조 엔 달성도 가능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베와 함께 부정통계 덕을 톡톡히 보고 있는 자민당 역시 아베 정권이 들어선 5년 동안 GDP가 순수하게 50조 엔이나 늘어났다는 발표로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아베 정부가 들어서기 이전에도 정부 관료들에 의한 통계 조작은 알게 모르게 있어왔지만, 아베노믹스가 시작된 이후로는 이를 정치 선전용으로 노골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한 건데요. 이를 위해 아베 정권은 관료들의 인사권을 쥐고 정부에 유리한 통계 결과만을 가져오는 인물들을 승진시켰습니다. 정부에 불리한 통계 결과가 나올 때에는 해당 부서에 압력을 가해 통계 조작을 노골적으로 유도했죠. 그 결과 2018년 한 해에만 굵직한 통계 조작들이 연이어 폭로되었습니다. 2월, 후생 노동성이 재량 노동제도 도입을 주장하기 위해 근거 데이터를 다수 조작. 3월, 재무성이 모리토모학원 국유지 매각과 관련한 내부 결제 문서를 조작. 4월, 방위성이 육상자위대가 작성한 적 없는 이라크 파견 일지를 언론에 공개. 8월, 다수의 지방도시와 중앙관청이 장애인 고용 수치를 부풀려 보고. 11월, 법무성이 행방불명된 외국인 기능실습생의 조사 결과를 조작. 최근에는 근로 통계에 부정 문제가 발각되기도 했는데, 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 것도 2018년 6월에 현금 금여 총액이 전년 동월 대비 3.3% 급증한 것이 계기였습니다. 실제 체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수치만 21년여 만에 고점을 찍으면서 통계에 문제가 있을 것이란 의심이 자연스레 생겨났죠. 그야말로 개발도상국이나 공산당에서 가능할 법한 통계 조작으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아베 정부. 기자들의 해명 요청에도 통계를 하향 수정하더라도 경기는 확실히 살아나고 있다는 근거 없이 당당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이로 인해 완전 고용에 가깝다는 일본 정부의 실업률 통계에 대해서도 믿지 못하겠다는 의심이 확산되고 있죠. 하지만 이를 끝까지 파고들지 않고 함께 덮어버리고 침묵하는 언론과 신기할 만큼 정치에 무관심한 일본 국민들로 인해 정치인들을 향한 비난은 기대하기 어려울 듯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코리아주모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